빠밤, 수권과 해수의 순환입니다. 자, 수권. 그 지구과학 1학년 거 처음 할 때 지구계 하면서 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뭐 이런 거 할 때 수권이에요. 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일단 수권이라 하면 말 그대로 물인데 지구의 거의 대부분은 뭐요? 바닷물, 그죠? 바다로 돼 있어요. 그 바다에 있는 물을 뭐라 그래요? 해수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해수이고요.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금 뭐 여러분들 알고 있지, 유명하게 소금이 녹아 있다, 뭐 이제 염류가 녹아 있다, 이제 그런 거고, 그렇지 않은 것 중에 많은 게 빙하, 그 다음이 지하수, 그 다음이 하천, 호소수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자, 직접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제 이렇게 염류 같은 게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사용할 수 있고요. 빙하는요, 대부분 극지방이나 고산지대의 고체 형태로 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녹아서 이렇게 땅에 흘러오거나 이렇게 강으로 오거나 이러면 사용할 수 있고요. 지하수는 말 그대로 지하에 땅 밑으로 흐르는 물인데요. 요거는 지금 약간 이렇게 땅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좀 걸러진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조금만 정화작용을 거치면은 사용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어요. 약간의 정화작용, 처리 등을 하면 사용 가능하죠. 그 다음에 하천 호소수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물론 이제 가다가 목마르다 그래서 하천수 떠먹고 계곡물 떠먹고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정화작용 거쳐야 되는데 비교적 여기에 있는 것들에 비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죠. 다른 말로 여기는 염류가 없다 그래서 민물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또는 뭐 구분 기준에 뭐 육지에 있는 물이게 아니면 바다에 있는 물이게 해가지고 해수, 육수 이렇게 또 구분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 중에 그 자원으로서 물 이제 볼 건데, 예를 들면 해수를 가지고 어떤 간단한 처리 작용을 해서 뭐 기계에 열이 나는 것들을 그 냉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걸로 이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사용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 이제 말했듯이 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럼 이제 기계가 망가진단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원으로서 이제 사용하는 거에도 좀 한계가 있어. 근데 제일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것들 구분을 좀 지어봤는데, 자, 농업용수 뭐예요? 그쵸. 가축 기르거나 식물 재배하는 그런 쪽이요. 그다음이 공업용수, 공장에서 무엇을 만들어내거나 기계 돌리거나 할 때 쓰는 그런 것들이요. 세 번째 생활용수. 네, 우리가 생활하면서 쓰는 거예요. 집안 청소를 한다거나 내가 샤워를 한다거나 머리를 감는다거나 빨래를 한다거나 이럴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천 유지용수요. 하천. 우리 여기 뭐 서울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름이 양재천 뭐 이런 거 뭐 저기 한강 한강은 너무 큰가요? 그런 하천 유지용수, 탄천 이런 거요.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영역으로 나눠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농업용수 41%로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시대가 변하면서 증가율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거는 생활용수예요. 자, 예전에는 뭐 화장실 밖에 따로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안에서 같이 쓰고 물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증가율이 지금 높다. 인구도 증가됐고 우리 생활 방식도 점점 편해지면서, 그치? 그다음에 활용 가능한 수자원의 양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렇게 많이 쓴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 봐봐. 바닷가의 어느 지역에서는 바닷물 일부하고 뭐 지하수나 하천수 일부 섞어가지고 농업이 이렇게 뭐 식물 기르는데 쓰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거든. 하지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이런데 대부분 염류가
이렇게 소금이나 뭐가 녹아있는 걸 가지고 쓰기에는 적정치가 않단 말이야. 그럼 이 중에서 자, 빙하.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산꼭대기에 빙하가 있는 데가 있어요? 선생님 알기로는 없어요. 그래서 있다 그래도 뭐요? 대부분 뭐요? 고체 상태로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뭘로 만들어야 돼? 액체 상태의 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빙하 내려오는 거 지금 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제 지하수 이런 거 있는데 바로 사용하기엔 아까도 말했지만 하천 호소수가 가장 적당해요. 농업용수 그냥 갖다 뿌리면 되죠. 공업용수 조금만 걸러가지고 냉각수 기계 돌아갈 때 열 이제 제어하는 걸 쓰면 되죠. 생활용수 할 때는 물론 이제 상수도 시설에서 여러 번 거쳐가지고 마셔도 되는 형태의 물로 이제 각 가정에 공급을 합니다. 하천 유지용수는 그냥 흘러내리는 거 우리가 조금 뭐 가둬놨다가 보내기도 하고 어떤 뭐 이렇게 장비를 해서 정화시켜서 자꾸 잘 흐르게끔 하기도 하고 해서 생태계 유지나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쓰면 되니까 바로 쓰면 되죠. 근데 이제 이게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지하수를 개발하겠죠.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약간의 처리 과정을 거쳐서 이제 뭐 바로 이렇게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바로 쓸 수 있고 생활용수는 여기서도 어쨌든 해야 되니까, 그지? 상수도 그 처리를 해야 되니까 해서 쓸 수 있고. 그래서 첫 번째로 쓰이는 건 하천 호소. 모자란다. 그러면 이제 지하수 개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 144페이지, 145페이지에 지금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한 내용들이 있거든. 몇 퍼센트나 되나 숫자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44페이지 수권의 구성에서 자, 지구 표면의 약 70%가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구 표면에 물 분포하는 영역을 수권이라고 하고요. 해수가 양으로 따지면 해수가 97.47 거의 97.5%지, 그지? 그 다음에 나머지 담수, 선생님 아까 여기 가루하고 민물인데, 자, 담수, 해수, 담수, 뭔가 염류가 녹아있고 염류가 녹아있지 않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담수가 약 2.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빙하, 두 번째로 많은 게 지하수, 가장 적은 양이 하천 호소수다. 이 정도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자원으로서의 물 145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수자원이란 수권에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을 수자원이라고 하고요. 자, 제일 첫 번째가 농업용수, 두 번째 공업용수, 세 번째 생활용수, 네 번째 하천 유지용수 이렇게 나왔어요. 농업용수는 식량 생산에 필수적인 물, 지하수나 저수지의 물을 끌어다 사용합니다. 두 번째 공업용수는 제품 처리, 냉각, 세정, 보일러 등에 사용합니다. 세 번째 생활용수는 자, 빨래, 목욕, 청소 등. 여기 밑줄 치세요. 지금 선생님 얘기하는 거. 네 번째 하천 유지용수는 하천 수질 개선, 가뭄 때 하천 유지. 이때 필요하니까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정화작용 유지시켜 주고요. 그 다음 활용 가능한 수자원의 양이 색칠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주로 하천수나 호수 사용하고 있어. 그래서 부족하면 이걸로 이제 주로 쓰고 부족하면 지하수를 개발하여 활용하는데 이 수자원으로서 지하수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장점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담수 중에 두 번째로 많은 양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걸러지면서 밑으로 흐르는 물들이라 간단한 정수 과정 거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섬이나 가뭄이 자주 드는 지역에서는 어디 있냐면 지하수 그 그림 밑에 동그라미 2번 지하수의 활용에서 두 번째 줄 섬이나 가뭄이 자주 드는 지역에서는 지하수 댐 설치 그러니까 가둬두는 거야. 지하 자체에다가 밖에다 오픈시켜두면 자꾸 증발하고 막 이렇게 다른 것들이 유입돼서 더 망가질 수 있는데 지하에다 이렇게 가두어 놓으면 조금 더 오래 보존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지하수 댐을 설치해서 막아서 이렇게 흐르는 걸 막아갖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의할 것. 너무 많이 빼내기만 하면 안 돼. 채워지겠지. 빗물 오면은 비 오면 빗물 이렇게 스며들어서 채워지긴 하겠지만 채워지는 속도보다 더 빨리 꺼내버리면 어떻게? 밑에 이제 공간이 없어지니까 땅이야. 단면만 볼게. 여기 지하수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 그지? 근데 이걸 이제 막 빼내서 쓰고 채워지지 않으면 여기 뻥 비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돼? 무거워가지고 가라앉죠. 싱크홀이라고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또 오염되지 않도록 주변에 이제 어떤 시설을 했는데 그 시설에서 뭐가 오염수가 지하수 흐르는 쪽으로 이제 연결이 돼. 그럼 이제 안 좋겠죠? 자, 학습 내용 체크. 여기는 이제 내용 자체가 간단하니까요. 정리하면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수권의 대부분은 뭐가 차지한다고요? 네, 97.5%나 양으로요, 양으로. 표면을 덮은 건 70%인데 양으로 따지면 97.5%나 된다고요? 담수 중 두 번째로 많은 거 뭐요? 두 번째로 많은 거요? 네, 지하수요. 지하수요. 자, 간단한 정수 과정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다음 해수, 이제 가장 많은 해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해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 얘들아. 해수란, 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서해하고 동해가 굉장히 특징이 다르죠, 그죠? 서해는 이제 갯벌, 밀물 썰물이 있어가지고 갯벌을 볼 수 있고요. 동해는 너무 깊어가지고 밀물 썰물이 뭐 약하게 이제 영향을 받긴 하지만 네, 갯벌까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수 이제 연집 구조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해수면이에요. 이제 여기 이제 햇빛이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고요. 깊이에 따라서 점점 깊어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되나, 수온이 어떻게 되나, 수온. 수온을 한번 측정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지역까지는 여기가 좀 일정하고요. 또 막 내려가다가 어느 지역부터는 온도가 그냥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북반구 중위도니까 북반구 중위도에 자 여기 이제 뭐 마이너스 몇 도일 수도 있어요. 뭐 여기가 한 0도라고 칩시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온도가 비슷하다가 갑자기 온도가 축 떨어지더니 그 밑으로는 또 온도가 영하 몇 도로 쭉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나라 중위도 지역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왜 그러냐? 자, 해수면 있는 쪽은요, 뭐가요? 햇빛도 있고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그죠? 바람이 불어서 파도 치면서 여기가 이렇게 혼합이 돼요. 그래서 햇빛도 이제 어디까지 이렇게 막 들어오고요. 자, 그런데 물속으로 햇빛이 그냥 그대로 계속 들어가느냐? 아니요. 자꾸자꾸 흩어지면서 햇빛 자체가 전혀 도달하지 않는 지역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부터는 햇빛의 그 열 에너지를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될까?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거지. 여기는 바람에 의해서 섞인다 하여 이 층을 뭐라 그러냐? 혼합층이라고 합니다. 혼합층. 자, 그러면 바람이 많이 불면 많이 불수록 혼합층의 두께는 두꺼워져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햇빛이 전혀 닿지 않고, 그래서 수온이 아주 낮은 심해층. 수온이 아주 엄청 낮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 그러냐? 수온 약층이라 그래요. 이 약자가 뭐냐면 도약하다 할 때 약자예요. 갑자기 껑충 뛰어서 변해요. 갑자기 껑충 뛰어서 변해요. 자, 여기의 특징은 뭐냐? 밑에 부분이 수온이 낮아요. 위에 부분이 수온이 높아요. 자, 그래서 어떠한 흐름도 생기지 않아요. 보통 대류 그러면 높은 데서 밀도 낮아져서 위로 올라갔다가 이르면서 온도, 열 에너지 이르면서 다시 냉각돼서 밀도 높아져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여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수온 약층은요, 대류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류 현상, 즉 섞임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혼합층하고 심해층하고 이게 섞일 일이 없는 거야, 얘들아. 수온 약층 때문에 섞일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안전한 층이다. 안전한 층이다. 그리고 수온 변화가 갑자기 폭폭 변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했으니까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적도, 저위도 근처, 저위도. 자, 저위도 바람 별로 안 불어요. 그리고요, 자, 바람 별로 안 불면 두께가 어떻다고요? 혼합층의 두께 얕다 그랬죠. 그리고 심해층은요, 그 햇빛 안 들어가는 층 거의 비슷해서요. 여기 온도 거의 비슷해요. 중위도랑.
와, 갑자기 온도 차이 더 크죠, 중위도보다. 그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빨간색으로 극지방 볼게요. 자, 극지방은 어차피 햇빛 도달하는 양이 작아요. 그죠? 그래서 작으니까 밑에 스매층이랑 위에 혼합층이랑 온도 차이가 어떻다? 별로 없어요. 뭐 한 요 정도? 뭐 거기도 이제 계절이 있다 치면 이렇게. 그래서 거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 있으면 이걸 이제 생각하면 되더라. 중위도에 가장 바람이 많이 불어. 그래서 혼합층이 두 개가 가장 두꺼워. 그 다음에 적도지방, 저위도지방은 온도 차이가 가장 많이 나. 바람 별로 안 불어서 혼합층이 두 개가 얇은 편이야. 극지방 같은 경우는 남극, 북극 어차피 햇빛이 많이 안 들어. 그지? 낮아. 태양의 고도 낮아가지고 그래서 심해층이나 아니면은 위쪽에 수온 그 해수면 쪽이나 온도 차이가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가지고 따져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직 구조는 요 정도 구분하시면 돼요.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밑으로 갈수록 온도가 점점 낮아진다. 햇빛이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 그 다음에 자 염분이라는 게 나와요. 해수에서 염분이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해수 1kg 안에 녹아있는 염류의 질량인데요. g이에요. 자 아니면 여기 이제 요거 단위 집어넣고 곱하기 1000을 합니다. 1000분의 뭐 이렇게 기준으로 하죠. 자, 단위는 진짜 염분 실용 단위 PSU라고 해서 쓰고요. 여기에 염류는요, 바다에 녹아있는 염분 종류를 얘기하는 건데요. 가장 많은 게 염화나트륨 2개 정도까지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거 첫 번째 많은 게 뭐게, 두 번째 많은 게 뭐게,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니까요. 두 번째는 염화 마그네슘. 자, 요거는 간수 만들 때, 간수 만들 때 들어가는 성분이거든요. 간수가 또 뭐게요? 두부 만들 때 들어가는 물이에요. 두부 중에 단백질 응고시키는 성분이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염류등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염류등이 각각 뭐 얘는 Xg 있고 얘는 Yg 있고 얘는 뭐 세 번째 있는 거는 Gg 있고 이제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 바다에 있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동해 바닷물 1kg을 펐어요. 그리고 물 다 증발시키고 이제 염류 남겠죠? 남는 거에 총량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더했어요. 기타 등등 해서 알파 그램까지 해서 그러면 해수 1kg에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알파까지 한 거 곱하기 1000 하면은 뭐 PSU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동해 바다가 35, 되게 진한데 33 PSU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해수 1000g, 그러니까 1000g, 그치? 1kg 중에 염류가 33 g이 들어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바닷물, 그지? 바닷물 1kg을 펐어. 1000g이지? 그 중에 33g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돼서 있어. 그러면 33 PSU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염분. 그러니까 염분 그럼 뭐예요? 농도죠, 농도. 그죠? 해수 1kg 중에 있는 용질의 양, 농도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서 신기한 건 뭐냐?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은 뭐 증발이 많이 되거나, 저기 극지방에서 날씨가 더 추워져가지고 빙하가 온다거나, 그럼 이제 빙하가 올 때 얘들아, 빙하 생길 때 염류가 같이 오는 게 아니라 물만 얼어. 또는 해빙, 빙하가 녹아. 그럼 이제 물이 얼었다가 물이 녹으면서 여기 해수의 양이 달라지지, 그치?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 해수를 다시 구분 지어 볼게요. 자, 염류, 녹아있는 염류, 용질 플러스 물, 바닷물 중에서 물만, 용매, 분의 염류, 용질이잖아, 그치? 요거 곱하기 1000 한 거기 때문에 자 물의 양에 따라서 염류의 양이 많다 적다 아니고요. 얘에 따라서 물의 양에 따라서 자 물이 많아지면 분모가
커지니까 염분이 어떻게 되니 얘들아? 낮아지는 거고, 물의 양이 적어지면 분모값이 작아지는 거니까 염분이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지는 거지. 자, 그럼 봐봐. 물의 양이 많아지는 거, 극지방에서 빙하가 녹는 해빙, 아니면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은 경우지. 그지? 그 다음에 물의 양이 줄어드는 거는 빙하가 얼어버리는 거야. 그지? 얼어버리는 경우하고, 강수, 내리는 양보다 증발량이 어떻게? 많으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극지방에서 이제 뭐 어떤 계절의 차이 때문에 생길 수 있고, 강수하고 증발량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저위도 적도 근처, 더워. 이거 생각하잖아, 너네가. 아니야. 여기는 비가 어마어마하게 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아요. 그러면 염분이 어떤 편이다? 그렇지. 물이 많아져. 밑에 있는 분모가 커져. 염분이 어때? 낮은 편이다.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중위도 할 때 바람 많이 분다 그랬잖아. 그지? 중위도 지역이 바람이 많이 불어. 즉 30도에서 위도 30도에서 60도 근처거든. 그럼 이때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게 되는 거지. 바람에 의해서 증발 많이 되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돼? 증발이 많이 되어 물이 별로 없어요. 염분 농도 어떻게 되죠?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요거 이제 따질 수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뭐 무슨 법칙이 하나 나온다 얘들아. 염분비 일정 법칙. 자, 바닷물이 아까 선생님이 연직구조에서 혼합층하고 심해층이 수온 약층 때문에 섞일 일이 없어요 그랬는데, 그렇다고 바닷물이 안 섞이느냐? 절대 아니죠. 자, 저기 극지방에 있는 물은 너무 차가워요.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고요. 그 적도 근처 저위도에 있는 바닷물은요 뜨거워요.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겠죠, 다시. 그죠? 그래서 큰 해수의 흐름이 있고요. 또는요, 표층수에서요, 바람이 계속 불다 보니까 그 바람 때문에 그 좁은 지역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극지방에서의 물이 적도로 내려오고 적도 지방에서의 물이 극지방으로 올라가는 바람의 영향으로 표층수 해류 흐름이 있고 심층수 해류 흐름이 있어. 그래서 섞이다 보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염분량이 표층에 좀 양이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율은 일정하다. 에? 뭐가요? 네.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일단 따져보자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떤 바다에 자 염분은 35고 어떤 바다의 염분은 32야. 그런데 이 바닷물이나 자, 여기를 A 해역이라 그러고 여기를 B 해역이라 그럴게. 그 A 바닷물이나 B 바닷물이나 이 안에 염화 나트륨의 비율과 염화 마그네슘의 비율이 예를 들어서 뭐 24.5대 두 번째라고 했으니까 19.2라고 하자. 응? 그러면 여기에 비율도 이 비율이랑 똑같다는 거지. 여기가 만약에 더 적으니까 17.4예요. 그럼 이 비율이 같다고 얘들아. 24.5 대 19.2는 x 대 17.4 해가지고 이 x 값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비율은 같다고. 그러면 얘가 왜 다른데요? 그쵸? 전체량이 다른 거야. 전체량이. 왜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어? 여기 지금 물의 양이 해수에서 물이 이런 것들 때문에 달라질 수 있잖아. 그래서 안에 용질의 양 전체 양은 같은데 이럴 수 있고 흐르면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그 전체 양은 달라질 수 있는데 해수 1kg에 대해서 비율은 같더라는 거지. 왜? 순환돼서 섞이다 보니까. 됐어요?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 가지고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46페이지요. 해수의 특징. 자, 거기 그림 보세요.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이요. 수온이 제일 높고요. 연직 분포에서 수온이 제일 높고 바람에 의해 해수가 고르게 섞여 수온이 일정한 층이요. 혼합층. 자, 두 번째 영역은 수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층이요. 수온 약층이요. 도약하다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해층이요. 햇빛이 닿지 못해요. 수온이 4도 이하로 매우 낮고요.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어차피 햇빛 도달하지 못해서 아주 낮은 온도로 유지된다. 자, 두 번째, 심해층의 동그라미 2번 문장 끝에 위도와 계절에 관계없이 수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 밑줄 쳐주세요. 네. 자, 그 다음 염분. 염분에서 첫 번째는 염류. 뭐예요?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 종류 얘기하는 거고요. 가장 많은 게 거기 그래프에서 원 그래프에서 보세요. 염화 나트륨.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게 염화 마그네슘. 그 다음에 뭐 황산 마그네슘, 황산 칼슘, 황산 칼륨, 기타 등등 있네요. 그죠? 그래서 제일 많은 거, 두 번째로 많은 거 정도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147페이지 제일 위에 염분. 자, 정의 뭐라고요? 해수 1kg씩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 자, 여러분도 거기다가 그 문장 위에다가 요거 써 놓으세요. 수식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써 놓으세요. 자, 됐으면 밑에 줄에 염분에 다니는 PSU, 실용 염분 단위 또는 퍼밀을 사용하는데 요즘 퍼밀 거의 안 쓰고 PSU를 더 많이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밑에 해수 1000g은 물 965g 플러스 염류 35g 해가지고 이 경우는 그치 염분이 35 PSU 되는 거야. 자, 변화 요인 밑줄 두 줄 쫙쫙 옆에 네, 밑줄 치세요. 강수량, 증발량, 담수, 유입량, 해수의 결빙, 밑에 해빙. 자, 첫 번째 강수량과 증발량 밑줄 치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담수의 유입량 뭐예요? 바다인데 육지에서 뭐 강이나 호수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로 담수가 많이 유입되면 담수가 많이 유입되지 않은 바다에 비해서 염분 어떻게 될까? 물이 늘어났으니까 낮아지겠지, 그지? 그래서 비교했을 때 그런 원인도 있다. 그다음 세 번째 결빙과 해빙 요것도요. 자, 그럼 선생님 옆에 거를 왜 안 하냐면 그걸 이해하라 그랬잖아, 얘들아. 이거 가지고. 그지? 요거 가지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뭐 강수량 빼기 담수량이 많아지고 어쩌고 저쩌고 외워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이해해야 되니까. 그걸 어디에 따라 적용할 것인가. 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 표충 염분 분포는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 여름에 우리 비 많이 내리잖아. 그지? 그럼 겨울철보다 어떻다? 물이 많아지니까 염분이 낮아지겠죠. 이렇게. 그죠?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강물 유입량이 많은 황해가 동해보다 낮겠지. 그지? 그 다음 3번 염분비 일정 법칙 밑줄 착착 치고 별 5개요. 자, 장소에 밑줄 치지 마세요. 장소에 따라 다르고 한 장소에서도 위에서 보니까 겨울, 여름 다르잖아. 계절에 따라도 다르잖아. 그지? 그런데 어쨌든 끊임없이 순환해. 그래서 골고루 섞이다 보니 해수 중에 녹아있는 염류들 사이의 비율이 염분 35든 33이든 40이든 관계없이 항상 어떻더라? 일정하더라. 비율이. 그래서 밑에 거기다가 한번 해봐. 자, 무슨 뜻이냐? 전체 염류에서 차지하는 비율 해갖고 나오는데, 자, 염화나트륨 77점 대, 염화마그네슘 10.9 대, 4.7 대, 그 다음에 3.6 대, 2.5 대, 땡땡땡. 이게 뭐다? 항상 일정하다 이거야. 이거 뭐야? 대 이거 뭐야? 비율이잖아. 비율이 일정하다. 자, 이것도 지금 너네가 뭐 그러겠지만 문제 나왔더니 적용을 못 시키더라고. 자, 뒤에 문제가 나오면 하나 풀어줄게요. 그래서 밑에 봅시다. 북극해, 동해, 홍해, 해수 1kg에 들어있는 염류의 양이에요. 자, 북극해는 1kg 중에 염화나트륨이 23.3 있대요. 그 다음에 동해는 염화나트륨이 25.6 있대요. 홍해는 31.1 있대요. 염화나트륨이. 그럼 그에 따라서 황산 마그네슘의 비율도요. 지금 염화나트륨이 점점 늘어났잖아. 그지? 황산 마그네슘도 점점 늘어나야지. 1.4, 1.6, 1.9 이런 식으로. 그지? 자, 학습 내용 체크 먼저 해보고요. 요거 지금 연결되는 문제 하나 선생님 해줄게요. 해수 표면에 수온이 높고 일정한 층. 해수 표면에 수온이 높고 수온도 일정해. 자,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두께가 달라지는 혼합층.
이번에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람수로 나타낸 거 뭐라고요? 네, 염분이라고요. 자, 그러면 관련 문제 하나 풀어보자 했으니 뒤에 풀어봅시다. 자, 뒤에요. 149페이지예요. 4번 볼까요? 자, 표는 가다 해역의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자, 해역 가에는요, 염화 나트륨이 A만큼, 염화 마그네슘이 모르겠고요. 없어요. 황산 마그네슘이 자, 황산 마그네슘이 1.7 있어요. 자, 나 해역에는요, 26.6 있고요. 여기는 B, 여기는 1.6 있어요. 다 해역에는요, 23.3 있고요. 3.3 있고요. C만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A, B, C를 어떻게 구하느냐? 예를 들면 A는 가 해역하고 나 해역의 염분비 일정 법칙을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자, 무슨 소리냐? 가 해역에서 염화나트륨과 황산 마그네슘 비율이 A 대 1.7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나 해역에서 염화 나트륨과 황산 마그네슘 비율이랑 같다고요. 그래서 26.6 대 1.6 해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돼요? A는 1.6분의 1.7 곱하기 26.6 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C는 어떻게 구해요? 알고 있는 걸로 구할 수 있죠. 여기서도 나하고 다 가지고 해볼까요? C는요? 나하고 다로. 자, 나 해역과 다 해역에서요. 자, 염화 나트륨이 26.6이고요. 얘가 황산 마그네슘이 1.6이에요. 는 여기서 23.3이고요. 여기는 모르겠네요. C예요.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염분비 일정 성분 법칙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C는 넘겨서 26.6분의 23.3 곱하기 1.6 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요. 자, 계산식 해가지고 값 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해결해 보세요. 선생님 왜 답을 안 가르쳐 주세요? 산수는 여러분들이 더 잘하니까. 자, 일단 그래서 앞부분에 수건 구성, 해수가 제일 많다. 담수 중에는 빙하가 제일 많다. 그 다음 두 번째 지하수 제일 많다. 마지막으로 하천, 호소 많은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하천수, 강, 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지하수도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자원으로서 물, 농업에도 쓰고 공업에도 쓰고 생활용수로도 쓰고 하천 유지용수로도 쓰고, 그지? 그다음에 그 중에 가장 많은 해수는 자, 이런 특징이 있어. 그냥 물에 염류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어. 그 성분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어느 바다나 비율은 같더래. 왜냐면 자꾸 섞이기 때문이야. 자, 바람에 의해서 섞이기도 하고 수온 차이에 의해서 섞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정도 구조로 바람 많이 불면 위표면에 혼합층이 두껍대.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수건 첫 번째 특징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요.